안녕하세요. 먼저 남산도서관 10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노경실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렇게 말하면 왜 오랜 세월이나 할까 하는데 23살 때 등단을 해서 지금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글을 쓰고 또 소설과 에세이도 쓰고 있는 작가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남산도서관에 와서 한 권의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남산도서관이 이 남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서울 시민들에게 지식의, 지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벌써 100년이 되는 시기거든요. 이때를 맞이하여 제가 또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를 한 작가로서, 그리고 한 인생을 걸어가는데 정말 좋은 친구로서 다가온 책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25살 때 발표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는 그의 대표작인 또 하나의 분신과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저의 문학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3명의, 큰 축으로 보면 2사람이죠. 그 아주 나이든, 여기 이 책에서 보면은 47살로 나오는데 47살에 가난한 하급관리, 혼자 사는, 얼마나 가난하면 옷도 다 낡고 그다음 신발은 이렇게 늘 구멍이 있지만 새 신발로 살 수 없는, 혼자 사는, 너무 가난해서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카르 제브스킨, 발음이 좋은가요? 마카르 제브스킨과 그 사람이 하숙하고 있는 집에서 여급으로, 지금으로 치면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그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제브스킨의 먼 친척이기도 해요. 이름이 좀 긴데 마르바라 노브르셀로바. 이 2사람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서간체 형식의 소설이거든요. 4월 8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로 이 편지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 5, 6, 7, 8, 9. 한 6개월간의 이 편지, 2사람의 온전한 편지를 통해서 한 권의 소설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 이 작품을 발표됐을 때 그 당시의 문학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비평가인 벨렌스키 같은 사람들도 이 사람은, 이 도스토옙스키와 이 작품은 러시아의 정말 보물이다, 러시아의 사회소설의 탄생이다 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특히 이 2사람의 그 문학과 삶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제브스킨과 아까 말한 마르바라의 그 삶의 자세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데, 그 중에서 제가 두 주인공이 편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소개시킬 수는 없고, 특히 바르바라가 자기가 청소하는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 방을 청소하면서 처음에 그 대학생 방에 들어갔다가 너무 놀랍니다. 거기서 이런 이제 놀란 것을 제브스킨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에 들어갔을 때인데, 그 뽀고로프스키라는 대학생의 방입니다. 나중에 이 대학생은 결핵으로 죽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르바라가 가난한 하녀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좋아했던 지성의 상징이죠. 뽀고로프스키라는 대학생은. 근데 그 대학생의 방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지적인 그런 동경과 자기의 예전에는 풍요로웠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먼 지적인 가난한 하급관리인 제브스킨에게 편지를 보내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종이 그게 다였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울분 같은 어떤 기분 나쁜 감정이 나를 감쌌다. 그에 대한 우정이나 사랑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나는 어리석은 아이였다. 아는 것도 없었고 책은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었다. 나는 책의 무게로 인해
금방이라도 꺾어질 듯 휘어있는 기다란 선반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화가 났고 슬펐다. 어떤 광기 같은 것이 나를 엄습해왔다. 나는 그의 책을 마지막 한 권까지 전부 다 읽고 싶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꼭 그렇게 하고 말리라며 그 자리에서 마음을 먹었다. 나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나는 그가 아는 것을 나도 다 알아야 그와 우정을 나눌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그 대학생의 방에서 자기의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육체 노동만 하는,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책 한 권 읽지 못한 자기의 삶과 그 대학생의 뽀고로프스키의 방 안에 선반이 휘어질 듯이 놓여있는 책을 보면서 느끼는, 그를 사랑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 제브스킨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귀절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권하는 이유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책과 도서관과 문학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지친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운 영혼의 울부짖음을 누군가 들어주길,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녹여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이 일상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고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작가분이 계십니다. 지금 김유정 문학관 관장으로도 일하시고 계신, 정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이순원 소설가이십니다. 그분에게 다음 버튼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순원입니다. 먼저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 축하하고, 이런 그 100주년 기념으로 실시하는 작가 낭독 릴레이에 참가하게 된 것을 작가의 한 사람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제목에 보는 것처럼 난장이와 써올린 작은 공입니다. 지은이는 조세희 선생님이고, 지금은 너무 유명해서 중학교 이상 학생들은 다 아는 책이죠. 이렇게 다 아는 책이지만,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1970년대 후반으로 아직까지 이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지지 않고, 이 안에 포함된 중단편들이 나편으로 되던 시기에 바로 난장이와 써올린 작은 공 안에 표제작을 이루는 중편소설 난장이와 써올린 작은 공을 봤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5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이 책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거의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달라진 것이 없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화들도 없고 이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지식으로 억압하고, 지식이 권력이 되던 시기, 그리고 부가 권력이 되던 시기로 이행하던 그 첫 번째 그 시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지금도 읽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여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키가 작은 아버지, 그 난장이 아버지와 세 아들,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에 그 작품 시작하는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란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 시작에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고 말해요.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그 말만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아버지를 표현할 말 중에 옳은 말이지 그 밖의 것들은 옳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옳은 것은 그 세 아들, 딸을 정말 정의롭고 바르게 키우는 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설 읽어도 예전 읽을 때 느낌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한번 읽은 책이라 하더라도 다시 꺼내서 옛날 다시 떠올리고, 지금 우리 현실과 이 작품을 썼을 때로부터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번 비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책의 정독을 권합니다. 제 후속 낭독 문인으로 고두현 시인을 지목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 쓰는 고두현입니다. 남산도서관 100주년, 맞아요. 그동안 100년 동안 우리 영혼의 양식을 쌓아서 제공해 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가장 큰 곳간이었지요. 앞으로 100년 동안, 또 그 후 100년 동안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한 영혼의 양식들, 풍성히 제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말씀은 프랑스 식물학자가 쓴 나무처럼 생각하기라는 책입니다. 저자 이름은 자크 따생, 식물학계의 시인이자 철학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번 책에서도 나무가 우리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받는 교감자인지, 그리고 나무에게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또 느끼게도 해줍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나무가 우리와 함께 숨쉬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나무가 우리에게 말없이 알려주는 생의 원리라든지 그 숨어있는 비의 같은 것을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주변의 나무에 다 있었던 거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이 책 읽고 그 덕분에 찾았습니다. 그 이름하여 부름켜와 떨켜라는 건데, 부름켜라는 거는 우리가 왜 불어나다라는 부자에다가 명사형 음자를 겹쳐서 거기다가 칭이라고 하는 겹, 이걸 뜻하는 켜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부름켜, 그건 우리말이죠. 식물이 이 물관과 채관 사이에 이 부름켜를 갖고 있는데, 물관은 알다시피 우리 뿌리에서 물을 건네주는 길이고, 채관은 잎에서부터 얻은 영양분을 밑으로 보내는 건데, 그 물관과 채관 사이에 있는 이 부름켜가 봄과 여름에는 아주 세포 분열이 활발해가지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납니다. 생장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워질 때 이 활동이 줄어들어서 작은 세포 분열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게 나이테예요. 그 생장점과 내실을 다지는 가을의 뜰키의 시간이 합쳐져서 나이테를 연륜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연륜처럼 나무가 자라고 또 복을 다져가고 한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이 주는 의미가 저에게는 더욱더 각별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부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처럼 진실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라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요. 빅토르 위고는 정관 시집에서 이렇게 외쳤다. 숲의 나무여, 너는 내 영혼을 아는구나. 인간과 나무의 이러한 우정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의 영적 각성을 좌우하는 것은 나무의 기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세계에서 나무가 차지한
자리다. 나무는 우리 정신 속에 매우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 정신 속에서 초기 신들의 신전이 되었다. 16세기에 이안 바티스타 판 헬몬트가 보여주었듯이 조상들은 이미 나무가 자신의 생물량으로 땅에서 가져온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나머지는 모두 하늘과 빛 거기에서 유래됐다. 철학자 마이클 마드가 말한 대로 나무는 우주 집약체다. 그러니 어떻게 나무와 정신이 서로 맞닿아 있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모든 식물은 특별한 꿈의 유도자라고 썼다. 나무의 구성물질을 광합성하는 데에는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의 원천인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나무는 자신의 존재를 드높이는 모습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과 나무는 다르지 않지. 빛을 향해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더 깊은 곳, 어둠 속, 심연 속, 불 속, 즉 깊은 땅 속에 뿌리를 박는다.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하여 긴장하며 나무의 모습에 따라 내면 탐구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가? 선견지명이 있는 바슐라르는 또한 이렇게 썼다. 나무처럼 살아라. 그렇게 성장하라. 그렇게 깊어져라. 그렇게 올바르거라. 그렇게 진실하거라. 빅토르 위고도 오 식물이여, 정신이여, 물질이여, 힘이여 라고 말했다. 나무에서 우리는 정신을 본다. 정신에서 우리는 나무를 본다. 나무처럼 생각하기에 구절을 함께 음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 한 구절이 남산도서관의 100년, 앞으로 100년 또 수백 년만큼의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곡간을 살찌워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다음 추천하고 싶은 사람, 시인 최지인 선생을 지목합니다.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고 사랑을 하고를 펴낸 최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1922년 문을 연 서울시 최초의 공립도서관 남산도서관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펼쳐질 남산도서관의 다음 100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릴레이 낭독 챌린지에 소개해 드릴 책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장편 동화 미오 우리 미오입니다. 린드그렌은 1907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2002년 생을 마감한 작가의 수많은 작품은 1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미오, 우리 미오는 1954년 발표한 린드그렌의 판타지 동화입니다. 입양 가정에서 구박받던 보세는 공원 벤치에 쓸쓸히 앉아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뇌축병에 갇힌 거인을 구해준 뒤 거인과 함께 머나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임금님인 아빠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 윰윰, 배고픔을 달래는 빵과 목마름을 달래는 우물, 마치 꿈에 그리던 낙원 같은 머나먼 나라에서 보세는 행복한 미오 왕자가 됩니다. 그러나 미오는 곧 바깥 나라로 가서 머나먼 나라의 아이들을 잡아가는 사악한 기사 카토를 무찔러야 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겁 많은 작은 아이였던 미오가 온갖 위험을 뛰어넘고 비로소 용감한 기사로 성장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미오 우리 미오는
행복과 마찬가지로 슬픔 또한 삶의 일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입니다. 늘 희망을 잃지 말라는 미호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어둑어둑한 마음에 환한 햇살이 비추는 작은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릴레이 낭독 챌린지에 참여한 작가는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를 펴낸 유인경 작가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신문 기자이자 현재는 방송인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인경입니다. 남산도서관 100주년 기념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100주년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르헤스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의 도서관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들이 읽은 책과 또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문정희 시인의 작가의 사랑이란 시집입니다. 여고 시절에 이미 꽃숨이라는 시집을 써서 데뷔한 이후에 50여 년의 경력을 차지하는 시인이지만 굳이 제가 이 수많은 시집 중에 이 시집을 고른 이유는 지금 K-뮤직, K-드라마, 한국의 모든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문정희 시인이야말로 가장 글로벌한 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9개국 언어로 13개국 나라에서 시집이 번역되기도 했고요. 특히 이 작가의 사랑이라는 시집에는 문정희 시인이 시인으로서 참가했던 수많은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또 그 외국에서 경험한 일들, 혹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국제적인 인물들에 관련된 시가 아주 곳곳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시인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여류 시인 하면 여류란 말을 요즘은 좀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사랑, 그리움 혹은 서정적인 시를 쓰는 반면에 문정희 시인은 사마천이라든가 아니면 곡시라고 해서 김명순 여류 작가에 대한 애절한 이야기를 마치 증언록을 하듯이 밝힌 시를 쓰기도 했고 한계령 연가 등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참 많은 시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를 쓴다, 시를 산다. 자기의 삶이 곧 시를 쓰는 일이었다고 말할 만큼 정말 세포 마디마디가 시인인 분이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소설, 에세이 아니면 자기 개발 서적도 참 좋지만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의 언어가 주는 위로감 혹은 또 시인만이 발견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시로부터 받는 위로가 너무 커서 많은 분들에게 각박한 시대일수록 또 굉장히 삶에 대한 회의가 깊어질수록 꼭 시를 읽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정치인들이나 많은 분들도 시를 읽는다면 이렇게 다툼도 분리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시인이 아니지만 시 전도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가의 사랑에서는 첫 시가 작가의 사랑이란 제목의 시도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시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지금까지의 저녁이 아니다. 놀랍지 않은가? 이 낭떠러지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일. 나침반도 없이 내리꽂히는 그까짓 두려움, 그까짓 불안, 자의식과 허위와 허위의 아름다움과 슬픈 쇠사슬의 겸허로 뜨겁고 단순하게 절박하게 온몸이 떨리는 살아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일. 전체는 아니고요. 이만큼만 읽어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일의 위대함과 불안과 이런 것을 시어로 잘 살펴냈고요. 이 시집에는 이 시 외에도 각 나라에서 펼쳐지는 작가가 발견한 세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독을 꼭 권하는 바이고요. 꼭 문정희 시인의 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시인의 시집이 아니더라도 시집 한번 찾아내서 시를 읽는다면 우리의 불안도 좀 떨칠 수도 있고 한국어가, 언어가, 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약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시에서 발견하는 위로와 행복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감히 여러분에게 남산도서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집 읽기를 꼭 권합니다.
다시 한번 남산도서관 100주년을 기념하고요. 제가 200주년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이 들수록 도서관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남산도서관 100주년 축하드립니다.